속실 같은 것으로. 아니 저기요. 지금 검찰을 묻지 않았잖아요. 영등포 경찰서.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좀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요. 엉뚱한 답변하지 말고. 경찰 끝냈어요. 엉뚱한 답변하지 말고. 엉뚱한 답변이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참고인으로서. 들어가세요. 중단. 아니. 어머?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아니 아까는 다른 참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진술 기회를 들어가세요. 정치투쟁 하려고 나온 자리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정치투쟁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참고인으로서 설명하러 나온 겁니다. 중단하세요. 지금 제가 경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어떻고 검찰의 체계가 어떻고 우리 다 알아요. 질문에 명확하게 요점만 파악해서 답변하시라고 말을 하는데 왜 제게 싸우려고 달려드세요? 저는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그래요. 자, 국회법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 알고 계시죠? 모릅니다. 지금 그게 모욕적인 행태인 거예요. 제가 뭘 모욕적인 행태를 했습니까? 제49조 크게 해보세요. 그 말 더 크게 해보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 국회에서 불러서 지금 오늘 저녁도 못 먹고 오후 2시부터 지금 9시까지 여기서 지금 벌 서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저분 누가 불렀어요? 예? 누가 불렀나요? 네, 김장겸 의원이 부르셨어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들어가세요. 요약해서 설명하라고 말을 하니 저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런 분에게 어떻게 기회를 줍니까? 뭔 소리예요. 검찰이 어떻고 잔뜩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뭔 줄 알아요. 국회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모욕하고 정치투쟁적 행태를 보일 경우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좀 아까 한꺼번에 넷이 똑같이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게 보이세요. 이제는 뭐가 방해예요? 이게 다 끝났을 텐데. 제가 언제 정치투쟁이라고 그랬어요? 정치투쟁적 행태라고 했지. 아니 김장겸 의원님 말을 똑바로 하세요. 정치투쟁적 행태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자, 우선 제가 팩트체크부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어떤 근거도 없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연계됐을지도 모르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연계됐을지도 모르는, 연계됐다고 말하지도 못하잖아요. 게다가 설주환 변호사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화가 나서 내가 그만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김우영 위원이 김현지 비서관 이슈를 덮으려고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덮으려고 했다 몇 번을 반복했잖아요. 최소한의 팩트체크를 하는 건 위원장의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아니 이게 팩트입니다. 그만하시죠. 떼거지로 달려들고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뭐가 발언권 독점입니까? 발언 시간이 내보다 4배가 많아요. 4배가. 욕해보세요. 무슨 욕을 해요 제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반말하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욕한 적 있습니까? 제가 욕을 했습니까? 간사라서 지금 대변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팩트도 체크하지 않고 질문하고, 게다가 이진숙 증인을 불러냈다 어쩌다 하는데 부른 사람한테 따지십시오. 아니 기관 증인으로 그때 24일날 우리가 박정희 한 거 아닙니까? 기관 증인이라 팩트했죠. 누가 불렀겠어요? 박정훈 의원이 신청하셨답니다. 증인을 어떻게 보험 전에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신청합니까? 기관 증인으로서 수행하지 않았고 우리가. 기관 증인이면 못 나오죠. 왜 나옵니까? 못 나와요. 자격이 상실돼서. 좀 논리적으로 되는 말을 하십시오. 아니, 기관 증인은 기관 증인이기 때문에 채택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관 증인이 아닌데 왜 나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일반 증인으로 신청됐다.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합의 처리했는데. 아니 기관 증인으로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 그 주관적으로 간사님 생각하시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기관 증인, 좋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아유, 좀 착각했으면 좀 가만 계세요. 아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는 이제 방통위가 해체됐기 때문에 이분은 나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거는 국힘 쪽에서 증인 채택을 해달라고 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확인하고 갑시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전 방통위원장 일반 증인 채택. 아유, 말이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이잖아요. 김우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시간이지만 신상 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네, 신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우세요. 박충건 의원이 또 뭐라 했는데 그분 5분 드리세요. 신상 발언은 5분이에요. 의사진행 발언은 5분이고요. 박정훈 의원이 신상 발언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세요. 신상 발언하세요. 저거 봐. 또 손 삿대질하고. 전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말만 하세요, 말. 말만 하시라고요. 그리고 존댓말 하시라고요. 손가락질 하지 말고. 손가락질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세요. 자, 하세요. 저의 오늘 그 문자 공개는 어떤 박정훈 개인에 대한 감정 표현 그런 게 아니고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국보위와 같아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보위의 행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진숙 증인 체포영장 체포돼가지고 수갑 찬 모습 분개하면서 손을 언론에다가 보였죠. 그 모멸감을 참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그 고통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하려고 했던 것이 수많은 반정부 인사, 본인이 얘기하기를 친북, 종북, 좌파, 일거에 척결하겠다. 그들을 수거 명단에 넣어가지고 자기 말 안 듣는 법원의 판사마저도 체포 명단에 넣었어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국보위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국보위가 뭐냐 도대체. 국보위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권을 말살하고 고문하고 헌정체제를 붕괴시킨 쿠데타 세력이다. 그 쿠데타 세력의 주역이 소위 전두환 옆에 있는 사람. 띄워봐 주세요. 저 사람이다. 제가 이걸 그때도 분명하게 어떤 특정한 의원의 뭐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최소한 표현을 했지. 저런 내란 세력, 반인권 세력, 헌정체제 붕괴 세력, 그런 세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이에요. 부자 세습하고 인권 말살하고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세력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을 국보위라고 비난한 것이 분개해서 제가 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개인적 문자를 보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나가서 허위사실을 얘기하던데 일체 저는 답변 안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전 제 살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걸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김일성 추종 세력이 대통령실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 후에 와가지고 김어준의 음모론, 가짜뉴스 이걸 가지고 방통위에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개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김일성 추종 세력이라 하면 그렇게 낙인 찍히면 다 죽습니다. 12월 3일 날 다 죽을 뻔했고 그때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계엄 해제 결의안 할 때 제가 박정훈 의원한테 정말 당신 같은 소수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국의 충정으로 그 문자를 공개를 했다. 하세요. 계속 하세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모든 행위는 공적인 행위입니다. 헌법기관이에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전화가 뭐 본인이 나한테 그런 메시지를 안 냈으면 제가 공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응답도 하지 않은 저한테 무슨 욕을 했다라고 허위사실을 또 바깥에 나가서 유포를 하고 일방적으로 제가 멱살을 잡았다라고 또 일방적인 주장만 했어요. 그건 기본적인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고 묵과할 수 없는 분노가 치민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당사자인 함축인 악연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에 이렇게 5분간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은 잘못된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독재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세요. 이상희 위원님 계신가요? 그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우영 의원님? 아니, 그러면 우리 박준 의원 와서 발언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퇴장 당했잖아요. 퇴장 명령이 이미 내려졌잖아요. 만일 민주당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국힘 의원이든 누구든에게 그런 욕설을 하면 즉시 퇴장시킵니다. 그 부분만은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쌍욕이 이 회의장에서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누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 의원 누가 그런 쌍욕했으면 가만히 계셨겠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누가 쌍욕을 해요? 언제요? 오늘이요? 아유, 옛날 고리짝에.
아니 이 자리에서 폭로됐잖아요. 이 자리에서 쌍욕이 그 쌍욕까지도 자기 편이라고 그렇게 하시려면 하십시오. 자, 누구도 독재라면 그런 말 못하죠. 제 앞에서. 독재자 앞에서 그런 말 하면 그냥 끌려가서 5년씩 형사입니다. 우리 그랬습니다. 막걸리 보안법도 있었고. 지금 얼마나 민주적이면 저렇게 막 떼거지로 달려드시겠습니까? 저는요, 아까는 트리오, 그 다음에 완전히 팬텀 싱어처럼 4시, 그 다음에 어떤 때는 6시, 7이 달려듭니다. 퇴장 명령 당한 거죠. 아니 신고부하고 박지원 의원은 무슨 상관이 없어요. 신군부요? 모르세요? 아까 그게 본인이 제가 이게 참 이상한 장면은 신군부를 끌어들이고 국보위를 박정원 의원이 끌어들인 게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아니요. 아니 전두환의 국보위 같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어떻게 본인이 합니까? 국보위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우리는 인간에겐 이게 뭐가 연좌제예요? 연좌제는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발언을 하는데 최소한 제가 친일파의 자손이면 저는 친일파 운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우영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그래서 그 본인의 발언 시간에 신상 발언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안 계시죠? 최영두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예, 해야죠. 네. 그래 참 답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저 참고인 정인으로 나오신 우리 오늘 국정감사에 나오신 분들한테 민망하고 송구합니다. 근데 이게 다 앞뒤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국회가 좀 더 지금 위원장님도 이 사태에 대한 전혀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참 만일 제가 그때 한 2분 정도라도 신상 발언 기회를 주어서 오늘 있었던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예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를 했다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전후 관계를 다 따져야 되게 됐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그 신군부 이야기가 나왔는가? 제가 왜 연좌제 이야기를 했는가? 왜 이야기를 해서 그 두 의원이 그렇게 서로가 험한 상태로 갔는지에 대해서 그게 에스컬레이션 되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럼 최민희 위원장님이나 저희 시절에 꿈꿨던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래 남이 말하면 좀 들어주고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기자회견한 내용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지금 메시지를 가지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문제인데 아휴 참.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저도 야당 간사로서 좀 그 조금 전에 저 여당 의원님 하시던 것처럼 야당 의원도 해당 당사자 의원도 신상 발언을 통해서 조금 서로가 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주지도 않고 급기야 퇴장까지 시키는 이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야당 간사로서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또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비 좀 띄워오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공영방송 논의 수탁이었습니다만 우리 이 지역 방송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방통위에서? 지금 지역 방송이 고사지경입니다. 우리는 무슨 방송법, 방미통일법인가 뭐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이 공영방송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 사설에 보듯이 이 공영방송 문제의 핵심은 서울의 공영방송들은 먹고 삽니다. 지역의 공영방송들은 물과 공기 같은 것이 되어서 이게 없으면 지역이 죽습니다. 지금 지역방송이 죽게 생겼습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 결합 판매, 지역 방송이 근근히 그 광고 판매를 유지하던 결합 판매 방식이 좀 죽게 생겼어요. 이거 대책이 있습니까?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 결합 판매에 대한 위헌 소송도 진행될 텐데, 자 이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최승준 전 위원장님, 아이고 내가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기다려 죄송한데 오신 김에 잠깐만 좀 채워주십시오. 예, 나오실 동안.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도 하셨고, 예, 조금 더 주세요 나중에. 위원장도 하셨고 이 지역 방송 사진자 아실 텐데 지금 네이버에서 재평이라는 걸 맡고 계시죠? 네, 뉴스 제2위원회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정말 서브린 AI에 가서 글로벌 AI 회사로 크기 위해서는 그 재평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장 우리 변호사님도 비슷한 생각일 텐데 이게 세상에 없는 가두리 양식 방식의 정말 우리 언론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 계실 때 전 위원장님으로서 꼭 하나만 해주십시오. 지금 세상에 그 1인 1표이듯이 모든 국민은 동등하고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재평이라는 것이 적어도 언론의 생태계를 제대로 반영하려고 최소한 노력이라 한다면은 권역별로, 지역별로 뉴스 제휴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서울 중심입니다. 경상남도 330만 명 인구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150만 명 안 되는 지역에는 2개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은 수없이 많습니다. 반면에 그 지상파 방송인데도 근데 부산, 경남을 커버하는 KNN 같은 경우는 재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의 1,300만 지속권을 담당하는 OBS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새로 출범한 뉴스제휴위원회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은 그 지역 언론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심사평가 규정에서 자 이거 근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인링크 시스템 이거 외국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가두리 양식을 해가지고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아웃링크로 가야 되고 없애려면은 아예 정말 고르게 인구 100만당 인구 50만 명당 하나씩 무조건 해주든지 아니면은 싹을 해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AI가 뒷받침되는 그런 서브린 AI에서 고급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구성하든가 구글에 보십시오. 구글 초기 화면에 지금 같은 방식으로 나옵니까? 근데 아니 지역에 저는요 지금 우리 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우리 변호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이렇게 방치하시면 네이버가 지역 소멸을 방치하는 혹은 지역 소멸을 촉진하는 주범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인구 1,300만이 넘는 경기도에는 그 지상파 방송도 제휴에 가입되지 않고 인구 800만 넘는 그 울경 전체에도 딱 신문사 2개밖에 없습니다. 지상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330만 넘는 경남에 거기에도 언론사 한 곳도 없습니다. 지역 소멸을 부추기려고 일부러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이런 뉴스 제휴평가사 이 분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제 제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휴 심사의 기준 자체가 지역별로 공평하게 하든지 지역 분권, 지역 균형 발전으로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어떻게 뉴스가 모두 서울에서 다 나옵니까? 이렇게 지역 뉴스를 죽이면은 지역이 소멸되면은 지역 균형 발전이 지연되면은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의 새로운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하고 하려면은 또 지역이 관광의 새로운 관광의 유인을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지역 뉴스도 전국적으로 소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명심하시고 서면으로 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위원장님 심사평가 예, 규정을 오래 기다리셨는데 예,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돼서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에 잠깐 쉬어 주십시오. 구글 코리아 좀 나와 주십시오. 자, 구글 그거 띄워 주세요. 이게 저 이른바 그 JTBC의 뭡니까? 내가 이름 까먹었어. 냉장고 무슨 그게 댓글을 12,000건 삭제했는데 어떤 댓글이 삭제된 겁니까? 이 12,000건이라는 게 이제 구글에서 보내온 답변서입니다. 왜 삭제했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구글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 스톱.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구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거 보세요. 고위 공무원 또는 지도자와 관련된 토론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게 정책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틀림없이 대통령 부부가 그런 프로에 나온 것에 대해서 다양한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을 텐데 모조리 다 삭제했습니다. 이게 구글 코리아의 그런 정책입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 이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 채널을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답변해 보세요.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유튜브나 이런 쪽에 올라와 있는 그런 컨텐츠 댓글에 대해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규칙이 있어서 거기에 위배됐을 때 삭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팸이라거나 반복적인 댓글, 폭력성, 언어 이런 부분들이 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삭제가 되고 굉장히 많은 건수는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관리하는 쪽에도 이 컨텐츠를 관리하는 권한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쿠팡 이 납치 광고 관련돼서 지금 증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쿠팡이라는 기업이 납치 광고라는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광고가 있다는 거는 언제 알게 된 겁니까? 지금 납치 광고가 언제부터 시작된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들어 좀 증가세가 두드러졌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른단 말입니까? 제가 시작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예, 박미통이 측 이 납치 광고 담당자 나오십시오. 쿠팡 측 잠깐 들어갔다가요. 네. 지금 쿠팡 측에서 저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박미통위는 작년 11월부터 6월까지 실태 점검을 지금 하고 맞습니까? 저 쿠팡 측의 얘기가 답변이 맞습니까? 저희가 쿠팡 측에게 통보하고 수사 개시한 게 언제예요? 조사 개시한 게. 사실 조사는 6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쿠팡 측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저 답변이 맞습니까? 사실 조사를 했다면 쿠팡의 납치 광고 쿠팡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쿠팡 측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답변이 맞는 거냐고, 책임 있는 답변이냐고요, 쿠팡 측에. 모르고 있다는 건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다시 들어가시고 나오십시오, 쿠팡 측. 네, 언제부터입니까, 쿠팡?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지를 못한 제 개인적인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인지하고 준비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아닙니까? 네, 제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옆에 서 계신 분은 역할이 뭐예요? 커머스 전략 총괄입니다. 예, 언제부터 이 납치 광고가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쿠팡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상한 광고 유형으로 됐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서비스 개시를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불법 광고 유형들이 좀 다양하게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파악이 된 겁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는 사실 서비스를 런칭하고 나서부터도 계속 궤도 계속하고 위주로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도? 맞습니다. 네. 납치 광고를 계속 하실 건가요, 그러면? 저희도 납치 광고는 반드시 근절해야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방통위 조사도 받고 있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근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온라인상으로 쿠팡의 납치 광고, 그다음에 플로팅 광고 때문에 기사를 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 이거는 방미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는 반드시 제대로 조사해서 처분을 내리도록 저희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국감에 증인으로 오셨는데 쿠팡 관계자가 내용 파악도 못하고 오는 것은 쿠팡 신뢰도를 더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PPT 중에요. 윤석열 대선 캠프 선대위 언론인 24명 리스트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관은 미디어 소통 특별위원장이었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했고요. 이진숙 대전 MB 사장 언론특보 일주일 만에 해촉됐고 그 대가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역임을 한 바 있습니다. 민영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언론특보 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으로 지금 재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남한강 수련원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남한강 수련원 PPT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남한강 수련원요. 저기에 보면 보이시죠? 네. 예. 들어오신 게 2024년 8월인데 9월 달부터 남한강 연수원 매각 TF를 구성해서 김태규 직대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평가를 받고 매각에 대한 진행 보고를 2월 달에 누구에게 했습니까? 기재부하고 방통위에 예, 방통위 누구에게요? 우리 기조실장이 가서 그 담당자하고 맞는 그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기조실장이 당시에? 지금 기조실장이요. 네. 그 갔던 기조실장은 정인철 기조실장입니다. 아, 기조실장이 방통위에 가서 보고를 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2024년 9월에는 김태규 직대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2월 달에는 이진숙 위원장에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아니죠. 보고하셨죠? 아니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 민영삼 사장께서 들어오자마자 남한강 연수원을 매각을 TF를 만드는데 이 매각하는 남한강 수련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양평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양평에 위원님 그 남한강 수련원이 아니라 공식 명칭이요. 코바코 연수원입니다. 네, 남한강 그 남한강에 수련원이라는 있는 것은요. 예, 오공화 질문하지 않았어요. 명칭입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지금 명칭이 바로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연수원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맞죠? 그 양평 고속도로 인근의 사건이 지금 김건희 TF 특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관성 없습니까? 전혀 저는 억측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연관성 없냐고 그다음에 억측이라고 얘기합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아니요, 잠깐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왜 억측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지 말까요? 위원장님 아무런 지금 예. 아니, 시간이 다 됐는데 질문을 안 했어요. 질문을 안 했는데 안 하셨다고요? 질문을 안 하셨는데 무슨 답변을 합니까? 지금 저기 5초 정도 더 드려야 하는. 예. 저는 메타코리아 이희진 법무총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는 주제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까입니다. 지금 저에게 보좌진이 무슨 뭐 이미지를 줬는데 저는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메타 플랫폼에서 지금 떠도는 생성형 AI로 가공된 성매매, 유흥업소 미화 콘텐츠, 자해, 자살, 폭력 조장 콘텐츠, 도박, 음주, 흡연, 욕설 관련한 릴스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성매매 미화 만화, 공권력 조롱. 이거 모니터하고 계셔요? 네, 위원장님. 모니터하고 계십니까? 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면 그 모니터하고 하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처리하세요? 네, 저희도 커뮤니티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커뮤니티 규정에 기반해서 콘텐츠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 말씀 좀 하시지 마시고 모니터 했어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내부 규칙에 따라 즉시 해소합니까? 네, 커뮤니티 규정 위반이 되면 바로 삭제합니다. 근데 바로 삭제하는데 또 넘쳐요. 그건 왜예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올리시는 분들도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저희도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챙기실 건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본사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 계정할 때 실질적인 연령 확인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으로 생년월일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의 연령 인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5살짜리 청소년이 거짓으로 기입해도 그냥 가입이 되겠네요? 네, 지금은 연령 인증 제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근데 네. 모니터 강화해서 뭐 할 거냐고요? 연령 인증 제도를 뭐 실시하겠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어요. 저 지금 성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연령 인증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령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해도 우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데? 지금 일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AI를 활용해서 사실 성인의 나이로 조인을 했지만 그 컨텐츠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청소년 계정으로 의심이 되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생소년 계정으로 별 효과가 분류를 없을 해서 것 같아요. 알아들었고요. 네. 그 무슨 뜻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온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일 막을 수 없는 건 부모의 핸드폰으로 하는 경우예요. 엄마 핸드폰 몰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모님이 조금 더 관리를 해야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핸드폰 인증 절차를 거친다면 핸드폰은 가입할 때 아주 그 지능적으로 그 청소년이 다른 걸 하지 않으면 본인 이름으로 가입하잖아요. 그죠? 좀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어떤 방법인지 보고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의원실에? 네, 살펴보고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 안 한 거죠?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전에도 지금 그거 즉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메타가 일부 국가에서 AI 기반 청소년 의심 계정 자동 전환 기능 운영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적용하고 있습니까? 한국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적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법무 업무를 맡고 있어서 제가 직접 관여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잠깐만요. 네, 한국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국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추가로 확인해 쓸데없는 걸로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확인하십시오, 우리 보좌진. 저는 아직 한국은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데 엉뚱한 답변을 하셔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저도 근데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즉시 적용해야 되죠. 이런 건.
네, 가급적으로 서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랬을 때 한국만 왜 도입하지 않았을까 궁금증이 남죠. 네, 그거는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만화도 있고요. 저로서는 깜짝 놀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웬만큼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 청소년 대책에 관해서는 꼼꼼하게 앞으로 더 살피고 그래서 이게 법과 제도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협조하실 거죠? 네,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5분 할까요? 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KT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현석 KT 부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현석 KT 부사장님. 네. 예, 지난 청문회에서 추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고 김현석 대표님이 밝히셨습니다. 알고 네.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그때 이후로 몇 주가 지났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뭘 하고 있긴 한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합법단에서 제 2004년 8월서부터 올해 9월까지 하면 데이터가 조 단위가 훨씬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조의 통화 데이터, SMS 데이터, 그다음에 ARS를 비정상 이론의 예, 그건 빅데이터를 다 알겠고요. 그래서 해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고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자료 제출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빠른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일 제가 그 결과를 확인해서 의원님 내일 쪽에 의원님이 언제까지 저한테 그게 나오는지를 그러니까 언제까지 나온다는 걸 내일 확인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한데 제가 그 작업이 언제 끝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그 네. 확인 결과 지금 추가 피해자 나왔습니까? 지금 그게 저한테는 뭐 들어온 정보는 없고 그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 데이터는 아직까지 계속 지금 돌리고 확인하고 계속 돌리고 확인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몇 주나 시간이 걸렸다고요? 조 단위 다 데이터라서 되게 그다음에 그걸 또 뭐 제가 알기로는 피지사랑 확인하고 하는 매칭 작업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건 최대한 빨리 내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청문회에서 대표가 추가 피해 발견되면 위증으로 처벌받고 사퇴하겠다라는 그 한마디를 끝까지 못하고 갔는데 그 이유가 아마 청문회가 끝나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밝혀졌어요. 금방 들통난 거짓말이라서 최대한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저희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 자료하고 KT의 피해 분석 자료 저희가 교차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냈는데 KT가 파악하지 못했던 추가 피해자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19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의원님이 얘기하신 질의는 알고 있고요. 제가 나오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제가 아직 다 답변은 듣지 못했는데 의원님이 알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틀림없이 좀 다를 거로 저는 알고 있고 그것도 내일 빠르게 답변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기준 경찰청이 파악한 피해자 214명 가운데 19명이 KT 전수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숨은 피해자였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지난달 1일의 경우 오후 11시 이전 시간대에 피해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경찰청 조사 결과 같은 날에 오전 10시 57분, 1시 4분, 5시 12분에 3명의 피해자 더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에도 KT는 오전 7시 10분 이후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1시 4분까지 부평구, 부천시에서 4명 피해자가 더 나왔습니다. KT가 아예 파악하지 못했던 시간대가 존재해요. 지금 피해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던 그 지점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잡아뗄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 그 그렇진 않고요. 피해자 맞죠? 저희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숫자하고는 전 다르게 듣고 있는데 한번 정확하게 제가 만약에 이거 받으신 자료가 정확하다면 저희 자료랑 한번 대조해 보실 수 있도록 꼭 예, 해보겠습니다. 그 매칭 작업의 네. 결과를 매칭을 예. 해본 다음에 저희한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예. 이게 만약 사실이면 계속 축소 은폐하신 거예요 피해자를. 어떻게 조사할 때마다 숫자가 더 늘어납니까? 저희가 진짜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최대한 저희가 이거는 정확하게 만약에 이 파악해보려고 시간대 합니다. 자체를 놓쳤다 그러면 불법 기지국 아이디 자체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락된 아이디 없다라고 단언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증 걸릴까봐 무서워서 지금 무능한 척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이 데이트 제가 마케팅 그 커스터머 부분 MIT 영업 쪽을 다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쪽에는 제가 깊숙이 좀 못 들어간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정말 깊숙하게 고객 피해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KT에 지금 사각지대 계속 찾으라고 얘기했고 모든 계속 수단 다해서 전수조사 하라고 예.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다 털린 것 같으면 이렇게 카카오, 네이버 인증 피해 사례에 에 의해서 나온 거 다 확인되면 불법 기지국 다 털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의적으로 조사 방해 행위를 한 거면 그럼 이거 나중에 통신 서비스 제공자 의무 완전히 위배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KT가 만약에 이 모든 사실 책임 회피 중인 거 조사 방해 행위가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하시겠습니까? 뭐 합조단이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저희가 하겠지만 저희가 뭐 지금 제가 단단적으로 뭐 전체 위약금을 뭐 면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같이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예. 네. 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성범입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정치 쟁점을 떠나서 최근에 이제 산불하고 집중호우 이런 게 많이 이제 지역 단위로 피해가 집중되는 재난이 빈번한데 재난이 대형화될수록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뭐 태풍이 온다 안 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동네는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가, 또 내가 자주 가는 이 도로는 통제됐는가, 가능한 이런 생활 밀착형 지역 정보입니다.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게 2005년 3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영상 한번 봐주세요. 3월 21일인지 한번 보세요. 소리는 안 나오는가? 네, 이거 세우고 소리 나오게. 네, 소리가 나오. 네, 한번 다시 좀 감사합니다. 100명이 대피했습니다. 지리산 나흘째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민가로 향하고 있어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지리산 일대 정상까지 타고 올라가서 진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소방당국과 군인 등 2,2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집 반동이 소실되었습니다. 꽃감을 생산하기가 좀 힘들게 마을 분들이 걱정이 큽니다. 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이 잿가루가 많이 날리면서 제가 눈을 뜨고 있기도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던 게 케이블 텔레비전입니다. 이게 지역 채널인데 여기는 이제 지역 밀착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난 방송도 특보하고 재난 방송하는데 오른쪽에 있던 게 IPTV, KTV인데 뉴스 외에는 지역 소식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잘 안 보시다가 케이블 TV에 시청률도 그렇고 특히 온라인 조회수가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우리 서울 그러니까 특히 뭐 국회도 그렇고 잘 모르는데 지역 케이블 TV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IPTV의 편성에는 이런 지역 채널이 전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나. 그런데 지금 IPTV와 이른바 SO 가입자 수를 한번 보세요. 시장은 전체가 다 한 60%가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0%가 IPTV예요. SO는 약 3분의 1도 하지 않아요. 3분의 1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앞으로 계속 이제 IPTV는 늘어나고 케이블 TV는 없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지역 이야기를 전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케이블 TV는 지역 면허업자라서 지역성 구현 업무가 부여되는 반면에 IPTV는 이런 지역성 채무가 전혀 없어요. 근데 지원은 다 받고 있고 그게 전국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데 IPTV가 박 위원장님 듣고 계시죠?
김영관 대리님. 네, 듣고 있습니다. 알 테고. 그 지역 기여금 재난 방송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IPTV 사업자들도 지역 채널을 좀 편성하거나 지역 컨텐츠 제작 의무 조항을 좀 넣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한번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김영관 대리께서 말씀을 해보시죠. 그 의원님, 그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그 케이블 방송은 기존의 방통위 업무는 아니고 그 가계정통부 소관 업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는 방미통위로 넘어왔으니까 저희 소관인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IPTV는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 실현해낼 수 있을지 조금 아니 그러니까 IPTV의 채널을 구성할 때 지역 케이블이나 지역 방송을 하나 왜 못 얻느냐 이거지. 그거 아니겠어요? 문제 핵심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채널 편성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채널을 반드시 한 개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또 매출의 일정 비율은 좀 지역 컨텐츠 제작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난 발생하면 지역 방송 화면을 그대로 좀 송출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지역 균형 발전, 재난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는 게 좀 최소한의 공적 책임 아니겠느냐, IPTV에 이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적어도 방통위 시절에는 논의된 적이 없다. 예, 방통위 소관 사항은 아니었고요. 이게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 됐을 테고,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이야기 안 됐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그런 지역성 구현은 오히려 SO의 어떤 그 지원을 통해서 달성하는 부분도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IPTV는 기본적으로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서 검토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종윤 대표님은 가셨죠? 가신 게 맞나요? 가신 거. 예, 김종인 대표님은 다시 부른다고 아까 가셨는데 하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 우리 국민의힘 의원께서 채택하신 증인인데 그럼 질의를 하나도 못 받고 가신 건가요? 김종윤 그 네, 맞습니다. 질의 못 받고 가셨어요. 못 받고 가셨어요? 네. 네. 아, 그 퇴장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거예요? 저기 PPT 먼저 하나 띄워주시죠. 네, 지금 AI로 생성되는 그 챗봇형 서비스, 그 대화형 서비스, 중고등학생들이 활용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한다는 최근 지난해 조사입니다.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년 사이에 관련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저 통계는 조사 대상이 6천 명에 육박하는 광범위한 조사였습니다. 김영관 직대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신영규 국장님도 그 디지털 유해 정보와 관련해서 담당 국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 좀 들어주십시오.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 챗봇 서비스의 서비스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연령을 15세로 해서 서비스를 이용해 봤습니다.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일례로 이제 선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챗봇 서비스인데, 말씀대로 15세로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 대화는 그야말로 순화해서 추출한 것들입니다. 도저히 이 국감장에 올릴 수가 없는 그런 단어들, 표현들, 그런 것들을 투성이어서
가려내는데 매우 힘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 공공체포 서비스는 제가 해당 대표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급하게 그 비실명 처리를 했습니다. 국내 업체입니다. 2024년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1년 반 만에 이용자가 무려 304만 명입니다. 그것도 6월 기준으로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대화도 청소년, 성인 가릴 것 없이 그냥 마구마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뽕, 대마, 엑스터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주고받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살을 미화합니다. 방법도 알려줍니다. 김영건 직대님, 네. 이거 청소년 유해 매체물 맞습니까? 예, 청소년한테 유해한 콘텐츠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종류가 많은가요? 국내 서비스가? 제가 지금 사실은 보고받은 것은 지금 네. 방금 의원님께서 지금 설명해 이 사례 하나? 네, 이 사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 메타 관련된 분 이제 답변을 들어보면은 인증 거치고 청소년의 그 유해 서비스 이용을 차단을 해도 우회하는 방법들을 자꾸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는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15세로 해봤다니까요. 근데 이게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신영규 국장님, 예, 이 관련된 어떤 단속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방통위가 직접 단속하는 건 아니죠? 네, 방미심의에서 일단 해야 될 걸로 네. 보는데요. 문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AI 생성형 서비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기존의 컨텐츠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된다기보다는 네. 이용자에게 1대1로 제공이 되는 거라서 네. 기존 망법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민원이 접수되면 방미심의에서 심의를 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현행법을 해석을 하면 단속이 가능.